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 놓인 사탕 한 알, 케이크 한 조각이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조선 민담 속 단지에 갇힌 아이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단맛 나는 장을 몰래 먹다 단지에 빠져 죽은 아이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유혹과 탐욕에 대한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입속의 작은 쾌락은 때때로 몸 전체를 흔드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불안을 느낄 때 단맛을 찾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관련된 깊은 반응입니다. 카를 융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억압한 욕망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특히 단맛을 향한 집착은 그 무의식이 드러나는 가장 평범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외치며 좋은 음식 정보를 알고 있어도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단지에 손을 넣고 나올 수 없던 민담 속 아이처럼 우리는 단맛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주 후회를 반복하고 있나요? 하지만 단지의 뚜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손을 넣고 있을지 꺼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맛은 절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찾는 우리의 태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유혹과 그림자, 그리고 젊음을 지키는 식탁의 철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늙는다는 것을 얼굴의 주름이나 체력의 저하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노화를 조율하는 숨겨진 열쇠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노화의 본질은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이며 당화 반응이라고 불리는 생화학적 과정은 인슐린 과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 속 당분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하면서 세포는 산화되고 경직되며 결국 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보다 더 빨리 뇌세포와 심장세포를 약화시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식사의 균형을 삶의 조화로 여겼으며 플라톤은 음식과 쾌락을 탐하면 정신은 병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인슐린의 덫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인슐린의 과도한 자극이 노화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슐린 반응은 단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같은 양의 칼로리라도 인슐린을 훨씬 더 자극하여 체내 염증과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열량을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며 각 음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복잡한 생리적 구조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덜 먹고 더 운동하라는 조언 속에 갇혀 살아가며
인슐린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합니다. 이 무지의 공간에서 노화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생명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인슐린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기와 하루 3번의 식사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얼굴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설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서사를 써내려온 주인공이었습니다. 한때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던 설탕은 산업혁명을 지나며 대량 생산 체계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성 속에 숨은 것은 몸을 좀먹는 만성 질환의 고리입니다. 단맛을 과하게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인슐린이며 이는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 됩니다.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저항성이 쌓이게 되면 단순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을 넘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신경세포는 염증에 노출되며 장기 기능은 점점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매로 이어지는 병의 사슬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나 고혈압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단맛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설탕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식민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를 지배했던 무기였습니다. 서인도 제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수백만의 생명이 설탕이라는 달콤한 폭력에 의해 쓰러졌고 오늘날은 자본이 가공식품과 당류를 무기로 삼아 현대인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값싸고 고당분의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건강 불평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단맛은 때때로 기쁨의 상징이지만 그 끝에는 정신 건강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고립과 우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고통의 연쇄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와 문화, 경제 시스템이 함께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맛에 갇힌 질병의 서사를 멈추고 음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음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삶의 방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가장 은유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옛 이야기들입니다. 조선 민담 속 밥 짓는 돌은 배고픈 이를 위해 매번 밥을 지어주는 신비한 돌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돌은 끝없는 욕심과 탐식 앞에서는 돌연 밥을 쏟아내며 마을을 덮치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 민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끝없이 먹으려는 욕망, 즉 통제되지 않은 식습관이 불러올 파멸의 메타포이며 인간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풍요가 재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황금 사과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신들의 열매입니다. 이 사과를 잃어버린 순간 신들조차 늙어가며 무기력해지고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시간과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신성한 물질로 나타납니다.
음식은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과도하면 파괴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과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지속적인 탐식은 내장기관과 신경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경고는 고대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진수성찬 후에 억지로 토하여 다시 먹는 만찬 문화를 자랑했는데, 이는 음식을 즐긴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불로장생을 좇았던 황제들은 기이한 약초와 동물의 장기를 섭취하며 생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결국은 음식에 의해 병들고 고립되며 인간다움을 잃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탐욕, 집착, 두려움이 깃든 식탁은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찾고 만족감을 얻으려 하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음식은 생존이 아닌 중독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영양소의 관점이 아니라 음식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신화를 함께 읽어야 할 때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기억, 감정까지 결정짓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먹는 대로 늙고 먹는 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의 슈퍼마켓 진열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화려한 포장과 유혹적인 문구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욕망을 사고 파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음식의 본질보다 그 포장에 담긴 환상에 더 쉽게 끌립니다. 가공식품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이 우리 입속에 침투하는 방식이자 욕망을 조작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가공식품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계처럼 반복되는 소비 속에 우리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그 안에는 감미료, 향료, 강화제 같은 단어로 포장된 수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중독성을 높이고 결국 의식 없는 먹기를 유도합니다. 한편 광고는 이 과정을 더욱 강력하게 정당화합니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건강에 좋다, 에너지 충전, 온 가족의 간식 같은 말들은 사실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문장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한 조작된 서사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산다고 믿지만 정작 병을 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값싸고 조리 시간이 짧은 가공식품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건강을 해치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 가공된 선택지에 더 쉽게 접근하며 그로 인해 건강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처럼 보이는 식사의 현실은 사실상 구조화된 강요이며, 우리는 포장지 속에 갇힌 채 진짜 식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푸코는 권력은 몸을 통해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가공식품은 권력이 침투한 가장 친밀한 지점일 것입니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묻고 또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음식을 왜 선택했는가? 그 맛은 진짜 나의 취향인가 아니면 광고의 유산인가? 철학적 자유는 음식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의 식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포장을 걷어내고 나와 삶을 위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식생활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무엇을 먹는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철학입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말과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식이라 하여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절제된 식사를 중시합니다. 한 끼의 식사조차도 깨달음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깊은 자기인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성숙이란 무의식의 요소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되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존재의 각성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때우고 감정을 달래기 위해 단맛을 삼키며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음식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식사는 속도를 늦추고 감각을 깨우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접시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를 느끼고 씹는 행위마다 생명의 연결을 인식하는 순간 식사는 철학이 되고 명상이 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며 우리가 식사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은 우리 삶의 품격을 반영합니다. 서양 고전에서 미식가는 단지 맛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섬세함과 절제, 기쁨과 우아함을 동시에 아는 자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그 배경과 계절, 수고를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예술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는 행위를 편리함의 이름으로 효율화하고 감정의 해소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의 본래 자리, 삶을 깨우고 정화하는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이자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식탁 위의 태도부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미학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생물학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그 어떤 요인보다 노화의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늦출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최근 과학은 단식과 식사 시간 제한이 세포 회복과 수명 연장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몸은 쉬는 시간을 통해 자가 정비를 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며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리듬을 되찾는 획기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한 식사의 조정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체지방이 줄어들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은 단지 영양을 섭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
혼자 있는 시간 속 사색까지 식탁 위에서 삶은 매일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늙음의 시간을 되돌리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온 선택의 총합입니다. 무의식적인 소비와 감정적인 먹기, 구조화된 가공식품의 침투를 의심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노화를 앞당겼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시간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식탁 위의 풍경을 바꾸는 일, 바로 거기에서 삶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음식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방식이 아닌 시간을 거스르는 혁명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늙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식탁의 철학이자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작지만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